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산 ETF 두 번째 시간으로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국내에 상장된 방산 ETF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테마인 방산, 살짝 조정을 보이기나 싶었지만 여전히 그 기대감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정부 K방산 육성 의지 재확인에 더해서 또 2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이 방산주에 대한 목표가를 이제 좀 상향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 방산주 흐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국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 대비 이제 작년 연말부터 아웃퍼폼을 하면서 양호한 성과를 계속해서 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국내 방산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2014년에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병합을 한 이후로 유럽의 방위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 왔고요. 그리고 국내 방산 업체도 이게 결국은 기회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FA50 항공기라든지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가 이제 주력으로 우리나라 국내 방산 업체들이 유럽에 수출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22년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국내 방산 업체들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이제 수출을 한 금액 대비해서 최근 5년간 수출한 금액이 결국 5배에 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납기가 빠른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국내 방산주들의 이제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의 아웃퍼폼이 좀 계속하고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준비해 주신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방산주의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으로 주가 상승 재료가 소멸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 하셨죠? 네, 그 방산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해당 재료를 소멸로 본다면 아무래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란 휴전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가 없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다시 파괴된 시설을 재건하는데 이제 한 2년이면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전쟁을 해결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네. 이를 좀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지금 없죠.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그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중동 쪽에 수출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에 수출해온 것들을 보면 그중에 38%가 중동 지역에 수출을 네. 했던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이유를 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동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 서로 사이도 안 좋고 또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동이랑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라든지 문제가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산 도입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또 한국이랑 미국이 동맹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나라의 무기를 수입을 할 때 또 미국이랑 또 반대에 있는 국가라고 하면 미국이 또 제재를 가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가성비 측면인데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청궁2라는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대신 미국의 부품 그 방산 들을 굉장히 막대한 미국산 무기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 쓰고 있는 거는 미국의 그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우디가 아무리 좀 부자라고 하더라도 좀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핵미사일을 요격을 한다라고 하면 이 패트리어트 같은 비싼 걸로다가 요격을 해도 사실 좀 덜 부담이 될 텐데 지금은 결국은 이란의 후티 반군이 그 쏘고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좀 재래식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비싼 패트리어트로 요격을 한다라는 것은 사우디한테도 어느 정도 부담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성비 측면에서 이제 그런 대체 시스템을 찾고 또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 무기 체계를 좀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러시아의 그런 방공 시스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이 제재를 해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의 그 무기 체계가 지금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절반 정도의 이제 비용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청궁 2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도 또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해서 오히려 이런 예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중동 지역 쪽의 이런 방위비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들, 방산 기업들한테 기회로 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갖다 쓰는데 걸리는 것도 없고 가격 대비 성능까지 뛰어난 국내 K방산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방산주 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동 국가들이랑 진행 중인 이런 무기 체계 계약 협상 속도가 빨라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LSAM이라는 이제 지대공 방어 시스템 수주 계약이 또 새롭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탄도탄 유도탄이라는 요게 필요한 그런 탄을 생산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 방산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방산 부문 관련해서는 그 폴란드랑 현지에 그 생산 시설 건설 같은 얘기가 이제 건설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유럽 진출에서도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리한 입지를 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인데요. 청궁 2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동 지역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수출 수주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던 중동 지역의 이런 영공 방어 시스템의 이제 무기 체계 다변화에 따라서 요 LIG 넥스원의 수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청궁 2의 이런 요격 미사일 그리고 LSAM의 그 대항공기 유도탄을 좀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 상승으로 수주 계약 속도가 빨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그리고 이집트, 이라크 같은 중동 국가들도 이제 전차가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쟁자로 볼 수 있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레오파드 전차인데 이 레오파드 전차는 뭐 성능은 좋지만 굉장히 납기가 느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인접한 국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경쟁자들 대비 현대 로템이 유리하게 좀 수주에 있어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2026년부터 그 KF-21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국 공군에 있어서 120대를 전략화할 시기가 이제 20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이면 결국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 한국항공우주도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방산 대표적인 종목들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삼성자산운용에서 K방산 ETF 후발주자로 또 참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로 진입한 만큼 좀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좀 특징 설명해 주신다면요? 코덱스 K방산 탑10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핵심 방산주에 좀 집중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네 종목에
각각 20%씩 총 80%의 비중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수출 국가랑 그리고 수출 품목들을 계속해서 다변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확대가 되고 네. 품목이 다변화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덱스 K방산 탑10 ETF 같은 경우에는 또 AI 방산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종목을 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6세대 전투기 플랫폼이란 무인항공기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은 무인 수상정이라든지 AI 다목적 무인 차량 그리고 드론 등 다양한 AI 방산 기술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종목에 좀 집중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 성장성도 고려한 방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다라는 것들이 저희 ETF의 차별화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종목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까지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한 점이 좀 특징적인 네. 것 같습니다. 이 방산 ETF 역시 좋은 흐름, 당연히 방산주들이 좋았으니까 다 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대표적인 국내 방산 ETF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7월 15일 기준으로 총 8개의 방산 ETF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순자산 총액 500억 원 이상인 ETF로 좀 추려보면 5개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주에 투자하는 ETF는 방금 말씀드렸던 코덱스 K방산 탑10, 네. 그리고 플러스 K방산, 타이거 K방산앤 우주, 솔 K방산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로 모두 매매 차익이 비과세고 또 총 보수도 연 0.45%로 네 종목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5개라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가 타임폴리오의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라는 ETF인데요. 이 ETF는 이제 특징이 미국, 유럽, 한국 등 이제 글로벌 방산 및 우주 기업들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ETF이고요. 총 보수는 이제 액티브다 보니까 네. 연 0.8%로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ETF들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코덱스 K방산 탑10 ETF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 이후 성과 비교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방산 기업 4개에 80%까지 좀 압축 투자를 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순자산 총액이 가장 크고 연초 후에 성과가 가장 높은 방산 ETF는 플러스 K방산 ETF가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상장 방산 ETF까지 또 짚어주셨는데 우리 방산 업종에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N이 반년 만에 5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된 금액이 적어서 막상 수익을 얻은 투자자는 거의 또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일단 우선 ETF와 ETN의 차이점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흐름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ETF랑 ETN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자산 운용사가 이제 자산 운용을 통해서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는 또 만기가 없는 집합 투자 증권을 말합니다. 네. 즉 거래소에 상장시킨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N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이제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지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 결합 증권을 이제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체가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고 ETN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입니다. 근데 아까 신용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하고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운용하는 자산들이 다 신탁 재산으로 수탁사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E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신용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사가 이제 망하게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투자 원금을 받으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네, ETF 같은 경우는 아까 수탁사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망하더라도 그 보관된 자산을 매각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수 같은 경우에도 ETF 같은 경우에는 10종목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ETN 같은 경우에는 5종목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운용 제한 같은 경우에도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운용 제한이 있는 반면에 네. ETN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다 다양한 상품들, 다양한 테마를 상품화하는 데는 ETN이 더
이제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점을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앞서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거래되는 것들이 ETN이 많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요걸 좀 수치로 좀 보면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 상장한 ETF 순자산 총액이 210조 원 규모이고요. 종목 수도 990개가 네.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이제 거래 대금도 그 코스피 거래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 그 ETF가 일평균 거래되는 대금이 코스피 거래 대금의 약 34.6%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ETF는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E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수도 381개고요. 일평균 거래 대금도 1,458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ETF 대비해서 좀 활성화가 되지는 네.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마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ETN보다는 ETF가 조금 더 투자에 활용하기에는 좀 더 적합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TN이 조금 다양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조금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그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ETF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맞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미국 방산 ETF와 국내에 상장된 방산 ETF에 대해서 어떤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차이점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그 ETF들, 뭐 ITA라든지 뭐 XAR, 네. PPA 같은 그런 ETF들 같은 경우에는 운용 규모도 국내 방산 ETF들보다 이제 훨씬 크고요. 편입 종목도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의 그런 기술력이 있는 네.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RTX, 노스롭 그루먼, 보잉 같은 이런 글로벌 대형 방산주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달러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환해지를 이제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이제 환차손이라든지 환차익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처럼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점이 좀 국내 네. 상장된 방산 ETF들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상장된 방산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편입하고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리고 풍산 같은 이런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고 방위비 예산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에 있어서 미국 방산주 대비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고 하다 보니까 더 높은 주가 탄력성을 좀 보일 수는 있다라는 점을 좀 국내 방산주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이제 상장된 이제 방산 ETF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ETF일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점도 좀 차이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ETF에서 나오는 이런 배당금 분배를 실시를 할 때만 배당 소득세 15.4%가 과세가 된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방산 ETF랑 국내 방산 ETF들이 좀 차별점이 뭐 종목 구성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세제 측면에서라든지 또 환율 측면에서도 이런 특징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뭐 자금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하시는 ETF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이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방산 ETF 포트폴리오를 짜본다면 비중을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글로벌리하게 지금 방위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이제 방산 섹터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 쪽에 이제 집중한 섹터, 테마 ETF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 지수 투자 대비해서 투자하는 범위가 좀 지역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변화를 계속 스터디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면 투자 타이밍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시각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내 방산주들의 뭐 중동 쪽에 대한 그런 뭐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성장 요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대표 지수랑 그리고 이런 방산 관련된 ETF들도 좀 일부 같이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방산 쪽도 익스포저를 일부 좀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대표 지수 대비해서 좀 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이라는 섹터 자체가 여러 이슈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섹터인 만큼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산과 함께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이 좀 꾸려서 챙겨가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섹터다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된 방산 ETF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를 읽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